그렇죠? 즉, 곡선을 이쪽으로 연장시켜 볼까요? 이렇게 연장되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곡선도 같이 있다고 하면, 예,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하나의 식, y는 fx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연장된 것은 그렇게 이 한 개의 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수직선이 그 곡선을 만난다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이런 조건이에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곡선을 이렇게 표현될 수 없는 곡선, 이렇게 왼쪽 그림에다 갖다 놨습니다. 여기처럼 어떤 수직선이 이 평면에 있는 곡선을 여기 볼까요? 이 수직선은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Y축, 이것도 X축하고 수직이니까 하나의 수직선이죠. 이 Y축도 이 곡선을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곡선은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y는 fx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평면 곡선을 연구할 때 y는 fx라는 이 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그림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곡선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간단합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을 xy 좌표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이 점의 x좌표는 이 값이 되겠죠. 그렇죠? y좌표는 이렇게 y축에다가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 이 값이 이 점의 y좌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곡선 위에 이렇게 y는 fx라고 한꺼번에 표현할 수 없는 곡선이지만 이 곡선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x, y 이렇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가 움직이는 식이 있을 겁니다. 이 곡선부터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x의 값은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죠. 그렇죠? 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x의 값이 이렇게 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왔을 때 x가 이만큼 왔다가 다시 그 다음으로 움직일 때는 다시 뒤로 백 하게 되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이 점까지 다시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오면 다시 앞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x 값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방식을 이 움직이는 이 점이 움직이는 이 순간을 시간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시간이라는 뜻으로 t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론 꼭 시간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예를 든 것뿐이고요. 그래서 그 변수 t를 가지고 x가 움직이는 이 방식,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 방식, 그 방식을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y 값이 여기 있다가 점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점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수도 있고 y 값이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y도 시간 t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함수를 gt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y는 fx로 한꺼번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곡선은 그 위에 있는 점들을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x좌표가 움직이는 방법을 변수를 t로 해서 ft라는 함수로 표현을 하고 y좌표가 움직이는 방식도 변수를 t로 해서 gt라는 함수로 표현을 하면 이 점은 ft, g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즉 x는 ft, y는 gt 이렇게 x와 y를 t라는 공통 변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이 방법. 이런 방법을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곡선은 매개변수로 정의된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평면에 있는 곡선은 전부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y는 fx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도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럴 때는 x는 그냥 x라고 두고요. y는 x를 가지고 fx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공통의 변수를 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것은 x는 ft, x는
t, y는 ft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매개 변수로 평면에 있는 모든 곡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15장에 가서 y는 fx 이렇게 표현된 것을 매개 변수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고치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y는 fx라고 주어지면 독립변수는 그냥 변수 t라고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동속변수 y는 이 독립변수를 가지고 이 함수로 표현하면 돼요. x를 t라고 놨으니까 당연히 y는 ft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y는 fx는 x는 t, y는 ft 이렇게 항상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로 표현된 곡선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다음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식을 보니까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그리고 t는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모르고 있다면 t를 0부터 2파이까지 순서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해서 t가 0일 때 x의 값, y의 값 계산하시고요. t가 2파이일 때 x의 값, y의 값 계산하시고요. 그 사이에 있는 t의 값을 몇 개 선택을 하셔서 x값, y값을 계산하면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점을 이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곡선의 방향은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곡선의 방향이 주어지는 거고 그 점을 연결해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본다면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t, 사인 t는 2분의 파이만큼씩 바뀔 때마다 그 값이 특성이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선택을 할 텐데 2분의 파이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0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2파이일 때 이 정도를 선택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t가 0일 때 대입을 해볼게요. t가 0이다라고 대입을 해주면 x는 코사인 0이고 y는 사인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0이 되는 그런 점이 돼요. 즉 1,0이라는 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가 0일 때 값을 찾았어요. 코사인 0, 사인 0. 계산하니까 1,0. 그렇죠? 1,0은 여기 xy 평면에 여기 있는 x축 상에 있는 이 점이죠. 이 점에 x값이 1인 곳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점을 찍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t가 2분의 파일 때 계산해 볼게요. t가 2분의 파이다 그러면 x는 코사인 2분의 파이, y는 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럼 좌표는 0,1이에요. 0,1이라는 점은 xy 평면에 여기 있죠. y축 상에. 그렇죠? 그래서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로 증가하는 거니까 곡선의 방향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축에서 y축 양의 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입니다. 곡선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로 정하고요. 이것을 양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각은 마이너스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t가 파이일 때 또 계산을 해봤어요. 파이를 대입하면 x는 코사인 파이, y는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사인 파이는 0이죠. 그렇다면 좌표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하는 점은 여기 있어요. x축 음의 방향 쪽에 있죠. 원점을 기준으로 더 왼쪽에 있죠. 그렇죠? 여기다 점을 찍고요. 그렇다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가는 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t가 2분의 3파이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x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y는 사인 2분의 3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 0이죠.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0, 마이너스 1이니까 점은 y축 여기 아래쪽에, 즉 x축 아래쪽에, y축 음의 방향 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y의 값이.
자, 그래서 t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갈 때는 이런 방향으로 또 곡선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다시 t가 2파이일 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은 2파이가 죽이지요.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사인 2파이 하면 코사인 0, 사인 0하고 같은 값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0일 때하고 같은 점이 되겠죠? 예, 코사인 2파이 1이고 사인 2파이 0이니까 좌표는 1,0. 그래서 같은 점으로 되돌아왔어요. 0에서 2파이까지 t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위치로 왔네요. 그렇죠? 시점에서 종점까지 그려봤는데 시점과 종점이 같아요. 그렇죠? 이런 곡선을 닫혀있는 곡선이다라고 부릅니다. 해곡선. 그러니까 이건 닫혀있는 곡선이죠. 그렇죠? 시점과 종점이 같은 곡선, 해곡선, 네, closed curve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왔다라는 건 아는데 이 곡선의 실제적인 모양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곡선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려보면 이게 정확히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대충 그려도 이게 원 같긴 한데 어떤 건지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게 원이다라는 걸 판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니까 x의 좌표와 y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해보면 x제곱은 코사인 제곱 t, y제곱은 사인 제곱 t. 그런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해주면 어떤 t를 갖다 놓더라도 같은 t를 갖다 놓으면 항상 1이죠. 그러니까 이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라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된 이 곡선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곡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건 원이구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원이다라는 그런 지식이 없다고 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원이다라고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건 없어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연결하는 방법을 플라팅이라고 하는데 플라팅을 통해서는 대략적인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모양은 알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점을 이렇게 우리는 0일 때, 2파일 때, 파이일 때, 2분의 3파일 때, 2파일 때 t의 값을 5개를 선택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점을 연결했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쓰면 한 10만 개 정도의 점을 찍어요. 10만 개 정도를 찍으면 이게 윤곽이 대충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원 위에 있는 점이 한 10만 개가 찍히겠죠. 그걸 보면 이거 원이구나 하고 추정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매개변수 방정식이 x는 sin t, y는 sin 제곱 t 이렇게 되는 곡선을 그려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플라팅 하시면 됩니다. t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사인으로 주어졌으니까 역시 0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플라팅 하기 전에 우선 x가 주어진 방식이 있죠. x는 sin t라고 주어졌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sign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sign의 값은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가장 클 때는 1입니다. 그러니까 x가 sin t하고 같다면 t의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로 바꿔주더라도 x의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곡선을 그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y는 이렇게 sin 제곱이라고 주어졌으니까 x가 sin t인데 y는 sin을 제곱한 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걸 직교좌표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y는 x의 제곱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y는 x의 제곱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건 포물선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만 역시 플라팅을 통해서는 포물선이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어도 정확히 포물선이다라는 걸 주장할 수는 없어요. 플라팅에서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sin 제곱 t고 x가 sin t니까 그 값은 x제곱과 같다.
y는 x제곱. 예, 이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왼쪽 오른쪽은 다 잘려나가죠.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포물선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역시 확인을 해보면 t가 0일 때는 sin 0, sin 제곱 0. 네, sin 0이 0이니까 제곱해도 0이죠. 좌표는 0,0. 그래서 원점에 있고요. 그렇죠? t가 2분의 파이일 때는 sin 2분의 파이, sin 제곱 2분의 파이. sin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그걸 제곱해도 1이에요. 그래서 1,1. 1,1은 여기 있죠. 그렇죠? x의 값이 1, y의 값이 1인 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t는 0에서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0에서 2분의 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의 곡선이 되겠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 t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선택해서 좌표를 주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x는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 y는 si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렇죠?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제곱하면 1이 되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1,0. 네, 바로 이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움직여도, 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움직여도 이 곡선의 전체를 그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제 9번 한번 볼까요? 반지름이 r인 원이 x축을 따라 부를 때 원 위의 한 점 P의 위치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할까요? x축 위에 원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굴렁쇠라고 생각하면 이 굴렁쇠가 x축을 땅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면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처음 위치를 이렇게 잡고요.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생각하면 왼쪽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바닥에 닿은 점을 P라고 우선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점을 이렇게 만날 때 여기 원점이라고 두고요. 이쪽을 Y축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반지름이 R이다 그랬으니까 이만큼 반지름이 R이죠. 그렇다면 이 원의 지름은 2배니까 여기 Y 값은 2R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이 아무리 굴러가도 이 P의 위치에 Y 값은 2R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굴려볼까요? 이게 굴러가면 이 P라는 이 점, 바닥에 닿아있던 점은 위로 이렇게 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 들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반 바퀴만 굴러가면 이 점의 위치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 바퀴 굴러가면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반 바퀴 더 굴러서 한 바퀴 구르게 되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반복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쪽에서도 이렇게 반복되어서 이렇게 왔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이 곡선이 생겨요. 이 곡선의 이름을 사이클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사이클로이드 또는 물결선이라고 불러요. 사이클로이드 또는 물결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점에 이 P라는 점에 위치를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점이 이제 이렇게 원이 이렇게 굴러갈 때 한 이만큼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이 이만큼 굴러왔어요. 그럼 P라는 점은 여기 원점에 있다가 이렇게 위로 약간 들렸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굴려왔으니까 그때 이 위치에 있을 때 바닥에 닿은 이 점, 여기서 이 P라는 점, 여기까지의 이 거리는 X값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호의 길이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P라는 점을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 센터 또는 센트로이드라는 뜻으로 C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심하고 연결을 했어요. 선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원의 바닥에 있는 점, 그 점을 T라고 할게요. 이렇게 접점이라는 뜻으로, 텐전트라는 뜻으로 T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점하고 연결하면 선분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P하고 중심을 연결한 이 선과 중심과 바닥에 있는 이 점을 연결한 이 선 사이각이 생기죠. 그 사이각을 세타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세타를 매개 변수로 x의 값과 y의 값을 한번 결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거리는 r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x의 값은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 점을 이렇게 x축에 수직 사용하면 요만큼이 x의 값이죠. 그렇죠? y의 값은 이렇게 y축에 수직 사용하면 요만큼이 y의 값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x의 값과 y의 값을 이 세타를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만큼 이렇게 x의 값이 진행한 이 값은 이 호의 길이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이 호의 길이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이루는 중심각이 세타고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니까 당연히 이만큼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만큼까지 원점에서 t까지 x가 변한 값이 r 세타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p라는 점의 x 좌표는 요만큼이니까 r 세타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의 값은 r 세타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는데 요만큼은 그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보면 이 선분의 길이하고 똑같죠? 이 선분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 빗변이 r이고 이 각이 세타일 때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이 값은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x의 값은 r 세타에서 r 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죠. r로 묶어내고 정리하면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x의 값이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자, 이번엔 y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심에서 이 바닥에 닿은 이 점까지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지요. y 값은 요만큼이니까 이번에는 r에서 이만큼이라는 것은 이만큼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만큼은 역시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여기 각은 세타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에 대해서는 이 길이가 밑변이죠. 그렇죠? 반지름은 r이니까 이 밑변은 r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은 r에서 r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역시 r로 묶어내고 정리하면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사이클로이드는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을 x축을 따라서 굴렸을 때 원 위에 한 점, 그 점의 좌표를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한 그런 곡선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어떤 원이 그 원이 굴러와서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그 P라는 점과 중심을 연결한 선분하고 중심과 그때 그 원이 바닥에 닿은 점을 연결한 그 두 개 선분 사이의 값, 그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를 매개 변수로 해서 표현한 값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게 매개 변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각 세타를 가지고 표현하면 x는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이클로이드는 이렇게 아까처럼 이런 곡선이 이렇게 반아치를 그리는 이 곡선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게 사이클로이드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9장 1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뒷부분은 다시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